네, 안녕하세요. 이일의 알릴레오 81회, 네, 81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밤 10시 38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고요. 오늘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인데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 네, 이 노트북을 좀 더 세웠더니 이게 흔들려서 글씨가 전에보다 좀 더 못 써지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하고요. 요 다중이라는 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가 있습니다. 중다, 뭐 선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뭐 회귀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다, 다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멀티플입니다. 멀티플. 예, 그래서 멀티플 선형이기 때문에 리니어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예, 나중에는 이걸 예, 바닥에다 놓는다면 네, 글씨를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결정하는 거는 이 x의 개수가 이제 하나인 경우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yi는 네, 베타 제로 이거는 절편이죠. 그래서 베타 1 여기가 x1 i 예, 그래서 이거는 전 x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이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베타 2의 x2 i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 p x p i 플러스 입실론 i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이제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x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많은 부분은 비슷하고요. 또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에라입니다. 요 에라에 대한 가정을 합니다. 가정. 그래서 얘는 IID의 독립이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다음에 분산은 다 같고 등분산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y와 x 간의 선형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정이 네 가지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규성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독립성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등분산성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선형성. 그래서 오차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정이 있는데 요 x들이 최종적인 모형의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개 이상이 온다 한다면 이 x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가정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x들 간에 그러니까 x하고 y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건 좋은데요. x들과 또 다른 어떤 x와 또 다른 x 간에는 이 상관관계가 강하면 그건 회귀 분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상관관계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다중 공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 공선성이 있다는 거는 이 x들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다중 공선성이 없다는 거는 x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약하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공선성 부분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 만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 x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형에 어떤 x들이 포함되게 할 거냐 그런 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우는 이 x들을 다 회귀 모형에 넣게 할 건지 나중에 이제 분석하다 보면 이 x들 중에 y에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x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x들을 과연 이 최종적인 모형에 넣을 건지 아니면 뺄 건지 뺀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뺄 건지 이런 부분 하는 게 변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할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x들은 기본적으로는 양적 자료가 들어가는 게 이 회귀 분석의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자료를 넣고 싶다고 한다면 이 질적인 자료 상태로는 이 회귀 모형에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자료를 마치 양적인 자료처럼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냥 놓지 않고 이거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이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이 회귀 모형 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다룰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요. 여기가 양적인 자료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y가 질적인 자료라면 이때는 저희가 그냥 회귀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양적인 자료처럼 변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회귀 분석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정말 다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설치부터 그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까지가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을 설치하고 스튜디오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고 그다음에 기본 문법을 천천히 다뤄서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 뭐 데이터 합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음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그 다음 단계를 녹음하는 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이썬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부분은 같죠. 여기 부분은 뭐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같고, 예, 그다음에 요것들을 요 베타 제로, 베타 원을 모르잖아요. 이거를 하는 방법. 그래서 베타 제로의 헷, 베타 원의 헷, 땡땡땡, 베타 p의 헷,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지난번에 최소 제곱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법을 쓰고요. 예,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 maximum likelihood method estimation, MLE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한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분석을 다루면서 실습을 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변수 선택 방법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다중공통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다음에 질적인 자료를 모형에 넣고 싶을 때 더미 변수는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넣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를 가지고 일단 분석하고요. 분석해서 그 결과를 좀 해석하는 일부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쓸 예제 데이터는요. 샵이 빠졌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 하시면 이렇게 앞에 주석이 생기고요. 예제 데이터입니다. 예제 데이터.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거 갖고 가보겠습니다. 아이리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붓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리스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팔닷 랭스라는 거가 있고요. 저희가 요거를 여기서는 y로 저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에 올 수 있는 게 x로 올 수 있는 게 세팔닷 위드스, 그 다음에 페탈닷 랭스, 그 다음에 페탈닷 위드스,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피시즈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질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적인 자료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피시즈는 모형에 넣지 않겠습니다. 모형에 넣지 않고 이게 양적인 자료고요. 이 나머지 3개가 양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걸 찾아놨는데요. 이 아이리스라는 게 꽃이 있는데 이제 3가지 스피시즈라고 해서 품종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시칼라, 버지니카, 그다음에 세토사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세팔이라는 게 이제 꽃잎 같습니다. 꽃잎. 그래서 꽃잎의 여기 부분이 랭스고요. 여기 부분이 위드스. 그래서 여기 세팔 닷 랭스, 여기 세팔 닷 위드스가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 꽃받침이 되겠습니다. 꽃받침. 그래서 꽃받침에 여기를 페탈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저한테는 가로 방향인데 여기는 랭스가 되겠고요. 여기가 위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뭐 이런 부분에 가면 분류 문제로 또 이런 거 아이리스 많이 예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때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아이리스를 잠깐 요 스피시즈는 현재로서는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하고요. 아이리스2 하고 alt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요. install the packages에서 tidyverse
이 부분은 아마 이 동영상을 그 전에 쭉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패키지는 설치됐으니까 설치 안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타이디버스가 다 설치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요. tidyverse. 그래서 install packages는 이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어떤 서버에서 저희 컴퓨터로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설치하게 하는 거 명령어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 패키지와 관련된 거를 메모리, 램에다 올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딩하기라고 합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래서 이 tidyverse 안에는 8개의 유명한 패키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중에 지금 5개의 열이 있는데 이 열 중에서 이거를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서 아이리스2에 저장하고 싶은데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M 해주면 이걸 파이프라고 합니다. 파이프 PIP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고요. 이따가 deploy all에 select라는 게 있습니다. select는 이 원하는 열을 잘라낼 때 하거든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냐면 여기에 지정되는 열 또는 변수 또는 피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건 species,라는 건 저희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면 원 데이터 아이리스에는 5개 열이 있었는데 요 제일 마지막에는 species라는 열을 뺀 나머지 4개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리스2에다가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귀 분석 결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은 LM입니다. 리니어 마들이고요. 여기도 포뮬러 이렇게 한 다음에 y고요. 여기다 tilde 여기다가 x1 플러스 땡땡땡 xp 그 다음에 데이터 equal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형에다 넣고 싶은 요 x들을 대도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 점점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회귀 분석이고요. 네, LM이고요. 이거 포뮬러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일단 tilde 한 다음에 뭐 한 칸 떼서 점을 찍어도 됩니다.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거 좀 더 데이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 지정하겠죠. 그럼 요 데이터 중에서 y를 뺀 요 y에 해당되는 열을 뺀 나머지 모든 열을 x에 넣겠다는 겁니다. 독립변수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요걸 쓸 때 조심할 건 뭐냐면 요 모형에 들어가지 않을 데이터가 열에 있다 한다면 그럴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요 명령어는. 그래서 요 두 번째 명령을 할 때는 요 y를 뺀 나머지들이 다 독립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로서 양적인 자료죠. 여기 또 질적인 자료가 있으면 질적인 자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양적인 자료들만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아마 원데이터에서 이렇게 일부를 원하는 데이터만 잘라내는 작업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셔야지만이 두 번째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의 좋은 점은 이렇게 이 x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열하는 과정에서 뭐 스펠링을 틀려서 에러가 나거나 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두 번째 명령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리스 언더바 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alt 마이너스 그래서 lm 하시고요. 그다음 formula equal
그다음에 y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separ.length로 했습니다. 그래서 s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separ.length의 l이 대문자입니다. 이것도 한 칸 띄고 tilde. 저는 여기다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요 separ.length를 제한 나머지 다를 요 x에다 놓겠다는 거고요. 카마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iris가 오는 게 아니라 iris2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려면 썸머리였죠. 썸머리. 그래서 썸머리에다가 요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ris 언더바 mod.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지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보실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얘기는 2.42를 10의 5승으로 나눠라 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옵션스는 어를 하면서 모든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소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지수 표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이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펜이고요. 그 다음에 equal 여기다가 100을 주면 요 지수 표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all studio가 떠져 있는 경우에 한 번만 하시면 이 다음부터 계속 적용이 되고요. all studio가 종료되면 이건 없어지니까 그때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썸머리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아이고, 네,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이펜이라는 게 네, 사이펜이라는 게 뭐냐면 scientific 그다음에 페널티 오브군요. 죄송합니다. 네, 페널티 오브 scientific display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샵을 달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걸 numeric notation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아까 지금은 이렇게 숫자 형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펜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주시면 이 부분은 이게 익스포넨셜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노테이션. 그래서 이 옵션스에다가 100을 넣어주면 지수 표현을 숫자 표현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스에다 사이펜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주면 숫자 표현식을 지수 표현식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까지만 하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기 분석 결과를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저희가 단순 선형 회기 분석했던 거랑 일단은 비슷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은 타당한가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의 기무 가설은 회기 모형은 타당하지 않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회기 모형은 타당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시프트 C에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스케치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SST는 SSE와 요 SSR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뭐를 만나냐면 요 F라는 저걸 하기 위해서 F라는 값을 만나고요. 이 F는 요 MS2분의 네, 컴퓨터가 아이고 요 MS2분의 요 MSR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SSE를 요거의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n-p-1 때로는 요 p를 k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p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SSR에 뭐가 되냐면 p가 됩니다. 또는 k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분모를 따르냐면 f, k, n, 아이고 죄송합니다. p로 넣겠습니다. p, n-p, -1 이런 분모를 따릅니다. 그래서 p라는 자유도와 n-p-1이라는 자유도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이런 f 분포를 따르고요. 이런 f 분포를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게 0이고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u의 수준은 여기 부분이 됩니다. 이쪽에서. 이 면적이 0.05가 되고요. 그래서 표본에서 기무가설이 참일 때에 이런 F분포를 따르는데 표본에서 이 F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F값을 만나면 그때는 대립, 즉 회귀 모양은 타당하다는 결론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무, 회귀 모양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F가 295.5가 나왔죠. 그래서 표본에서 해본 결과 표본에서 우리는 어떤 값을 얻었냐면 F가 295.5라는 거가 발견이 됐죠.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을 때는 F가 네 뭔가 오늘 잘 안 도와주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F 이퀄 295.5라는 값이 됐고요. 여기보다 큰 쪽의 면적이 얼마야? 이게 바로 저희한테 P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밸류를 봤더니 이 P 밸류 값이 여기 나와 있죠. 요 저희 특별하지 않으면 소점 세 자리까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0.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저희는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립이라는 건 요거죠.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결론, 요거의 결론을 쓰면 U의 확률이 0.000이므로 U의 수준 0.05에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은 2단계로서 요 1단계에서 대립가설, 즉 회귀 모형이 타당했으니까 2단계는 과연 이 독립변수, 그럼 저희 여기가 독립변수 x가 지금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들은 과연 이 y에다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의 부분을 저희가 2단계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네. 네.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은 이렇게 해서 P라는 건 이 이상의 어떤 값이 되는 거고요. 다 양적인 자료고 2개 이상의 X가 들어간 회귀 분석을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단순 선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가 되냐면 변수 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다중 공손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더미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복습 잘 하시면서요.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내일 금요일이지만 앞당겨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8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브리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건 코로나 잘 피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